중학교 이제 도형을 심화로 하고 싶어서 수학하를 신청한다. 이해되시나요? 하. 그 다음에 뭐 사실 요거는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강의 종류, 저희가 이제 뭐 과목을 나열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저희 특강의 종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그냥 뭐 제가 갑자기 이거는 너무 얘기할 게 없어서 우리 하나씩 얘기하게 할까 그래서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하게 할까?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. 간단하게 가시죠. 뭐 일단은 선행의 어떤 한 부분, 아직 안 나간 부분을 하는 게 있을 새로, 것이고, 그치. 근데 선행이랑 선선행을 여기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아직 안 배운 거를 한다라는 의미.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심화로 다지는 형태의 특강이 있을 것이고, 또는 뭐 심화의 연장선이겠지만 어떤 경시에 대한 특강, 뭐 심화의 한켠에서는 어떤 중학생 정도나 그럴 때 이제 내신이나 어떤 특정 제한된 범위에 대한 특강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연산 특강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. 연산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연산 특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걸 왜 특강으로,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저학년 쪽에서는 연산에 대한 약간의 그런 특수한 연산, 연산 같은 규칙들을 어렸을 때 일찍 사고력처럼 배우는 연산 스타일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연산을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숙제 나가고 그런 형태의 수업도 하더라고요. 약간 저학년들. 그렇죠. 그런 수업들 정도. 혹시 뭐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? 다 나왔죠. 네. 그래서 뭐 일단 그 아이의 뭐 준비 상태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걸맞는 특강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전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떤 특강을 골라야 하느냐, 그리고 어느 곳에서 그 아이의 특강을 듣게 해야 되느냐 쪽에서는 입반 시험을 보는, 그러니까 곳에 학원 수업에 특강을 들어요. 보통 정규반과 특강이 좀 구분돼서 그렇죠. 정규반은 테스트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강은 그냥 맞아. 돈 내면 듣는 거예요. 돈 내면 뭐 이렇게 극장 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들어,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, 물론 여기서 뭐 깊이 가보면 특강마다 강의형 특강이냐 아니면 약간 관리형 특강이냐, 물론 강의형 특강이 또 안 좋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. 뭐냐면 강의 쪽에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수업 안에서 하는 수업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몰랐던 깨달음을 어떤 주는 그런 수업도 있을 거거든요. 그리고 약간 관리형 특강 같은 경우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선생님 설명하는 건 많지 않더라도 막 애들 막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런 관리형 특강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, 대부분의 이제 학원 특강은 그냥 특강 어쨌든 신청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제가 이제 봤는데, 일단은 특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님이 아이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원에서 생각하는 그 수업의 난이도나 이제 그 부분이 있고, 그거에 걸맞게끔 테스트를 보고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하고, 아 어머니 이 정도 시험 봤으면 이 아이는 이걸 들어도 충분하겠네요. 그리고 이런 거랑 이런 걸 같이 해도 좋습니다. 이런 구체적인 좀 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들었다가는 좀 하나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전혀 못 따라가면서 막 헤매기도 하고 사실은 그거를 준비를 안 한 경우도 있고, 예전에 제가 저번 언젠가 영상에 또 얘기했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수학화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배우셨나 했더니 지금 2-1까지 했다 그래서 2-2까지 했다 그랬나? 2-2까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막 만약에 그런 시험이 없는 상태로 그 아이가 왔으면,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친구분의 추천으로 왔던 거긴 한 건데, 그러니까 친구분의 추천으로 수학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긴 한 건데, 그 아이가 와서 들었다면은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경우들.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뭐냐면 도형을 수업을 잘하고 싶어서 중학교 이제 도형을 심화로 하고 싶어서 수학하를 신청한다. 이해되시나요? 수학하니까 그 도형 아니냐. 물론 도형의 일부가 내용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기하랑 또 다른 건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초반에 이거 뭐 해줄까 그 순간순간들에는 고민 많이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뭐 그런 시기부터는 어머니들이 디테일하게 못 봐주는 분들도 많아요. 지치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, 저는
그래도 아이한테 어떤 그 시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게 무분별한 특강이 그 특강을 듣는 그 시간 동안만 뭐 아이의 뭐 노력과 시간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제 원장님 그 얘기하시면서 잊고 있었던 학생이 한 명 생각이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입반 테스트 없이 그냥 누구나 신청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듣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제 저희랑 같이 정규반 공부하는데 그 다음 과정을 어머님은 특강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는 그 수업을 깔기는 깔았지만 어머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결국 저희가 계속 그 수업까지 안 돼요. 지금 하고 있는 거 완성해야 돼요 했더니 딴 데 가서 이제 특강을 신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진도에 대한 특강을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냥 멍하니 진도 빼고 오고 시간도 버리고 오고 정작 저녁에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돼서는 그냥 허물만 남아서 온 데다가 또 숙제할 시간까지 또 더 부족해지니까 정규반 숙제도 더 엉망이 되고 완성도가 진짜 너무너무 떨어지는 이제 케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님하고도 정말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싸웠던 거의 싸우다시피 갔었죠. 네, 그렇게 막 상담했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좀 그랬어요. 얘기 들으면서 계속 씁쓸하고 좀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특강은 한 번 아이가 그냥 가볍게 경험하는 거니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하시는 어머님들이 아직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그것도 그냥 특강도 어쨌든 공부고 그것도 아이가 소화해야 되는 그 과정의 일부고 하니까 어머님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불쑥 좀 끼어들었습니다. 문득 약간 그 생각도 나네요. 저희처럼 수업 듣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학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. 보통은 그냥 얼추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넣고 학원 매출 올리기 바쁜 실장님들도 뭐 선생님들도 많을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도 보고 가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사실 저희한테도 말 그대로 이익이라고도 봐요. 그렇죠. 장기적으로.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면 아이가 안 된다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만들고서 들어야지 그게 자기 거 만들 수 있다. 근데 이제 가끔 좀 조바심 내는 어머니들은 그 선택을 못 하죠. 그러니까 그래도 해줄 수 있다라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막 계속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가장 진솔하게 좀 얘기해주고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어딘가 뭐 그런 곳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아이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 방학 안내문이라는 걸 학교에서 가져와요. 근데 거기 첫 마디가 뭐 즐거운 방학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부족한 학습의 부분이 있으면 채우거나 본인이 원했던 것들을 학습이나 놀이에서 뭘 해보시기 바랍니다.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딱 그거네요. 아이들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네,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우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공부들이 있으면 좀 더 나아가서 해보는 것들. 네, 그러니까 네. 이 특강을 정말 잘만 활용을 하면 학교를 가지 않는 그 이 네, 방학 기간이 기간에 어떻게 되면 맞아요. 학습에서 부족한 걸 네. 채우거나 그 다음 단계를 미리 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도 한데 잘못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은 그냥 빨리 방학이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그렇죠.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이럴 거면 이 시간에 이 수업 듣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면서 운동이라도 좀 평소 못한 거 좀 하지 그 생각 드는 케이스도 좀 있고 이 방학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게 해줄 거냐가 사실 어머님들 시간표 짜주시는 네. 거에 따라서 아이가 그 방학이 달라지죠. 본인에게 좀 이렇게 효율적인 방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럼 답이 나왔네요. 시간표 어떻게 짜야 되냐면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하고 부족한 공부도 하고 네, 부족한 하고 공부 싶은 채우게 해주세요. 네. 단순히 진도 나가는 수업 말고요.